안녕하세요, 자유튜브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 중국, 러시아 금전쟁의 내막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가 금을 다량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는데요. 사실 이 두 나라가 금을 매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 거고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달러, 즉 기축통화에 대한 도전과 관련되어 있다는 주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본격적으로 감상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뉴스 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재기하고 있다는 제목의 5월 17일자 기사입니다. 여기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은 특히 중국이 꾸준히 금을 사들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1719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른 문단에 러시아도 지난해에만 274톤의 금을 구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월에만 또 28톤의 금을 구입하는 등 보유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다량으로 금 모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기사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러시아가 금과 연동된 암호화폐를 사용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의 한 의원이 무기 수출 대금으로 암호화폐를 받자라고 주장했는데 이 암호화폐가 어떤 것이냐? 자, 대금을 금본위로 받는 암호화폐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가 금본위의 암호화폐를 거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자, 이렇게 금본위의 암호화폐를 사용하면은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흥미로운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은 무역에서 달러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달러를 탈피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금본위의 암호화폐를 하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 금본위의 암호화폐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즉 달러가 아니라 금과 연동된 암호화폐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미국의 경제 제재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자, 중국이 원유 무역에서 위안화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이 지금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기사를 좀 더 자세히 보니까요. 자, 중국과 이란이 더욱 밀착해서 중국 위안화 결제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즉, 이란산 석유를 중국이 위안화로 결제를 하면서 원유를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뭐 중국이 위안화 자기 나라 돈으로 원유를 사는 게 뭐가 그리 큰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중국의 행동이 미국의 비위를 크게 건드릴 수도 있는 행동입니다. 중국도 그걸 알고 일부러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사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중국 무역에서 또 위안화를 사용하고 있다. 무역을 할 때 위안화를 결제하는 게 1년 동안 80%나 증가했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신문 기사에서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위안화의 국제 결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 터키, 아프리카 등의 반미 친중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위안화 결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중국이 이 달러가 아니라 바로 위안화를 무역에 사용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달러의 위상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주도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와 터키라는 게 지금 신문 기사에서 확인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달러 패권에 딴지를 걸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위안화 결제를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역에서 달러가 아닌 위안화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사용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국제무역에서 기축통화 달러에 대한 바로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 주도의 세계 무역 질서에서 독자 노선을 구축하겠다. 다시 말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무역 노선을 구축해서 미국에 대항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바로
금과 그 다음에 석유가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금 보유량을 급격히 늘리고 있고, 그 다음 중국은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면서 위안화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러시아가 금의 보유량을 늘리면서 암호화폐를 금 본위제로 하자고 주장을 하느냐? 그 다음 중국이 왜 원유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위안화 결제를 주도하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는 1971년에 있었던 닉슨 쇼크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닉슨 쇼크라는 게 뭐냐? 달러 금태한 중지 선언을 한 겁니다. 자, 그동안 1971년 이전에는 미국의 달러화가 금과 연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1년에 닉슨이 더 이상 달러와 금을 연동시키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즉, 달러에 대한 담보로 금을 잡아두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건데요. 자, 과거에 1944년에 탄생한 브레튼 우즈 체제를 사실상 부정을 한 겁니다. 이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게 바로 달러와 금을 연동하겠다는 국제적 합의였는데요. 이 체제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브레튼 우즈 체제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브레튼 우즈 체제가 무엇이냐? 바로 달러와 금을 고정 비율로 교환해 준다는 합의입니다. 서방의 44개국이 협약에 합의를 했고요. IMF와 세계은행이 탄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완전하게 올라서는 계기가 된 겁니다. 특히 금을 담보로 잡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보장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미국이 달러를 발행한 것을 믿고 무역에 이용하고 유통을 시킨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고 무역 규모가 커지면서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경제 규모가 커지고 무역 규모가 커지면은 달러 발행을 늘려야 되는데,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는 금을 보유한 만큼만 달러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달러 발행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1971년에 이 브레튼 우즈 체제를 탈피하게 되는 거죠. 즉, 금 태환 중지를 선언하고 달러를 마음대로 발행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발표를 하면서 닉슨 쇼크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그동안 달러가 금의 가치를 담보로 발행되었지만 금과 더 이상 연동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냐? 금을 통해서 달러의 신뢰가 받쳐지고 있었는데 신뢰와 가치 하락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렇지만 프랑스나 독일 같은 다른 나라들은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지금 달러 말고 다른 대안도 없을 뿐더러 미국으로부터 채권을 구입하고 달러화를 금고에 쌓아둔 나라들은 달러의 가치가 갑자기 폭락하는 데 대해서 다른 대안이 없죠. 미국에 따져봐도 별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달러를 계속 팔 수 있었는데요. 자, 결정적으로 달러가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계기는 바로 원유 결제에 달러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내려지면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조치가 왜 내려졌느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바로 1975년에 사우디와 헨리 키신저의 밀약 덕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가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갑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가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조의 안전 보장을 해줄 테니 오펙에서 수출하는 석유의 대금 결제를 달러로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조 측에서는 세계 최고의 군사대국인 미국이 왕조의 안전을 보장해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를 마다할 리가 없었겠죠. 자, 그래서 오펙의 수장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달러만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다른 나라들도 다 따라오게 됐고, 그래서 원유를 결제할 때는 달러만 사용하도록 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때부터 페트로달러 시대가 개막됐다고 하는데요. 이 페트로달러 시대가 개막함으로 인해서 달러 패권이 공고화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상에 쓰는 많은 제품들이 원유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석유가 국가 경제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모든 나라에서 석유를 필요로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석유를 사기 위해서는 달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은 이 석유를 사기 위해서 달러를 확보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달러의 가치는 더 높아지고 완전하게 기축통화로서 다시 한번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페트로달러는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가? 자, 신흥국이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고요. 그러면 미국은 달러를 지급하게 되겠죠. 달러를 지급받은 신흥국은 이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 국가에 그 달러를 지급하고 원유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우디는 미국으로부터 안전 보장을 받고 미 국채를 구입하면서 달러를 다시 미국으로 넘겨주죠. 자,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면서 신흥국에게 보급하고 그런 메커니즘이 형성되면서 자, 여기에서 바로 핵심은 달러가 있었던 거죠. 기축통화의 역사를 간단히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두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바로 금과 원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1971년 닉슨 쇼크 이전에는 브레튼 우즈 체제와 금 본위제에서는 금이 바로 기축통화의 기반이었고요.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즉 금 태환 중지 선언 이후에는 원유가 바로 이 기축통화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의 경우에 지금 금과 암호화폐를 연동시키자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과거에 금을 기반으로 어떤 통화가 유통되면서 힘을 얻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이란산 원유를 위안화 결제를 유도하면서 점점 그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행동은 직접적으로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을 해서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패권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중국, 만약에 내가 미국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놓고 나의 패권, 나의 힘에 도전하는 중국을 가만히 놔둘 것인가? 힘이 별로 없을 때는 앞에서 알짱알짱 되어도 그냥 놔두지만 지금 중국은 부하들도 거느리고 있고 상당히 세력을 넓히고 덩치도 많이 키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가만히 놔뒀다가는 나중에 칼을 꽂을 정도로 성장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지금 잡으려고 하겠죠. 러시아는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이기 때문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미국에 반항하던 터키는 이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위안화 결제에 앞장서고 있는 나라들이 바로 러시아와 터키였는데요. 그 두 나라는 이미 미국의 패권에 도전해서 영향을 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를 받고 원유를 판 이란도 곧 죽음의 백조가 날아갈 듯한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도 이제 반미 국가로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죠. 반미를 하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마지막 종착지는 바로 중국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 무역 전쟁 말고도 지금 장외에서는 패권 전쟁, 즉 화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폐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다방면에서 중국은 미국을 괴롭히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랬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창 이제 중국 죽이기에 나서고 있지만 사실 끝판대장은 마지막에 죽이는 법이죠. 자, 주변에 부하들을 다 처리하고 나서 마지막에 없애는 게 승부의 법칙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중국을 최대한 압박하는 동시에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씩 없애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을 도와주는 여러 나라들이 다 없어지고 나면 중국은 결국 혼자 남게 될 것이고요. 결국 중국 역시 미국의 패권 앞에 무릎 꿇게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물론 그 결과를 우리가 섣불리 속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백한 점, 미국은 지금 중국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냥 죽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불도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 불꽃을 화려하게 불피우고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국이 죽기 전에도 마지막에 화려하게 뭔가 피어오르겠죠. 자, 그렇게 화려하게 피어오를 때 그 곁에 있다가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계 정세를 주시를 하면서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부를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